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곳,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가슴 아픈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말과 눈빛, 모든 상호작용이 당신의 자존감을 날카롭게 벼리거나 혹은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침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실, 혹은 오랜만에 가족 모임, 그곳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쳐다봅니다.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묵살합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웃음은 결코 눈에 닿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혹은 움츠러들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분일 겁니다. 당신은 힘과 명료함, 그리고 완벽한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5가지 정교한 방법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뇌과학과 행동심리학,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조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례함이라는 외부 자극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당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도록 당신의 신경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직관에 가장 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략적 무반응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의 뇌는 사실 당신의 피드백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 표정, 자세, 목소리 톤에서 약점이나 감정의 동요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침묵, 수동적이거나 위축된 침묵이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에서 비롯된 침묵은 상대방에게 지배적인 신경생리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뇌의 전두엽 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감정과 충동을 관장하는 상대방의 변연계가 날뛰는 동안 당신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은 차분하게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짧지만 강력한 침묵의 순간이 관계의 역학을 당신의 통제하에 두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몸의 언어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소통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어깨는 내리되 당당하게 펴고 턱은 치켜들지 않은 채 수평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시선, 공격적이지 않지만 흔들림 없이 상대를 응시하는 그 눈빛. 수많은 연구 결과는 자신감 있는 자세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내적 상태를 재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자신감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종종 말하는 기세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면의 단단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언어적 아우라와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말하되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었을 때 차분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짚어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명료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제 말을 여러 번 끊으셨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서 끝내십시오. 사과도 장황한 부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명확하게 지목하는 순간 상대방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그 행동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네 번째, 누가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이나 관심을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례함은 종종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설명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는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거리두기는 매우 효과적인 신경학적 도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 안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 혼란을 유발한다면 가장 전략적인 움직임은 그 사람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지키는 자기조절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관계망을 구축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건강하게 자극하며 존중하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운다면 당신의 뇌는 관계의 기본값을 새롭게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뇌가소성, 즉 경험을 통해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신경 시스템이 이미 올바른 종류의 긍정적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엉뚱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린 자존감을 강화하는 신경회로를 단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움찔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서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처받은 감정이 아닌 당신의 단단한 중심에서부터 대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공간에서 가장 강한 신경계를 가진 사람은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끝까지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하는 순간 그 어떤 무례한 목소리도 당신의 중심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전략적 무반응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게임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의 생물학적 본능은 즉각 반응하길 원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턱이 경직됩니다. 뇌의 편도체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도권을 그들의 행동에 예속시키는 셈이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당신의 신경계에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줍니다. 교감신경계의 투쟁도피 반응에서 부교감신경계의 휴식대응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전술적인 행동입니다.
압박 속에서 심박수를 낮춰야 정확하게 관역을 조준할 수 있는 특수부대 요원처럼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예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적 혼란을 주는 대신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즉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발 앞에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 관계의 규칙을 새로 씁니다. 이제 당신이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것, 바로 당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둥글게 말린 어깨, 얕은 호흡,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으로 방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방어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취약함이라는 신호를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뇌는 그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그들 내면의 지배적이거나 무시하는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세를 바꾸는 순간 어깨를 펴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며 상대를 차분히 응시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신경계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 자리에 단단히 서 있다. 나는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상대방의 신경계가 당신의 상태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감 있는 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의 내적 상태를 조절하여 자신감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방식이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당신이 숨쉬는 방식이 당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미묘하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몸이 전달하는 상태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구축하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당신 삶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의 환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그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러한 수준의 연결을 정상으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의 무례함에 대한 용인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무례함이 더 이상 당신의 내적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맑은 공기만 마시던 사람이 탁한 공기가 가득한 곳에 들어갔을 때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울타리를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거나 혹은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존중받는 관계를 경험하고 나면 당신의 시스템은 그보다 못한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감으로, 호흡으로, 자세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이 애초에 생존할 수 없는 삶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단단할 때 세상은 당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당신 고유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곳,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가슴 아픈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말과 눈빛, 모든 상호작용이 당신의 자존감을 날카롭게 벼리거나 혹은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침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실, 혹은 오랜만에 가족 모임, 그곳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쳐다봅니다.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묵살합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웃음은 결코 눈에 닿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혹은 움츠러들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분일 겁니다. 당신은 힘과 명료함, 그리고 완벽한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5가지 정교한 방법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뇌과학과 행동심리학,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조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례함이라는 외부 자극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당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도록 당신의 신경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직관에 가장 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략적 무반응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의 뇌는 사실 당신의 피드백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 표정, 자세, 목소리 톤에서 약점이나 감정의 동요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침묵, 수동적이거나 위축된 침묵이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에서 비롯된 침묵은 상대방에게 지배적인 신경생리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뇌의 전두엽 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감정과 충동을 관장하는 상대방의 변연계가 날뛰는 동안 당신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은 차분하게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짧지만 강력한 침묵의 순간이 관계의 역학을 당신의 통제하에 두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몸의 언어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소통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어깨는 내리되 당당하게 펴고 턱은 치켜들지 않은 채 수평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시선, 공격적이지 않지만 흔들림 없이 상대를 응시하는 그 눈빛. 수많은 연구 결과는 자신감 있는 자세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내적 상태를 재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자신감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종종 말하는 기세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면의 단단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언어적 아우라와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말하되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었을 때 차분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짚어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명료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제 말을 여러 번 끊으셨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서 끝내십시오. 사과도 장황한 부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명확하게 지목하는 순간 상대방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그 행동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네 번째, 누가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이나 관심을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례함은 종종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설명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는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거리두기는 매우 효과적인 신경학적 도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 안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 혼란을 유발한다면 가장 전략적인 움직임은 그 사람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지키는 자기조절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관계망을 구축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건강하게 자극하며 존중하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운다면 당신의 뇌는 관계의 기본값을 새롭게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뇌가 소성, 즉 경험을 통해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신경 시스템이 이미 올바른 종류의 긍정적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엉뚱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린 자존감을 강화하는 신경회로를 단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움찔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서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처받은 감정이 아닌 당신의 단단한 중심에서부터 대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공간에서 가장 강한 신경계를 가진 사람은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끝까지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하는 순간 그 어떤 무례한 목소리도 당신의 중심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전략적 무반응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게임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의 생물학적 본능은 즉각 반응하길 원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턱이 경직됩니다. 뇌의 편도체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도권을 그들의 행동에 예속시키는 셈이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당신의 신경계의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줍니다. 교감신경계의 투쟁도피 반응에서 부교감신경계의 휴식 대응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전술적인 행동입니다. 압박 속에서 심박수를 낮춰야 정확하게 관역을 조준할 수 있는 특수부대 요원처럼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예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적 혼란을 주는 대신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즉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발 앞에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 관계의 규칙을 새로 씁니다. 이제 당신이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것, 바로 당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둥글게 말린 어깨, 얕은 호흡,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으로 방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방어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취약함이라는 신호를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뇌는 그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그들 내면의 지배적이거나 무시하는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세를 바꾸는 순간 어깨를 펴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며 상대를 차분히 응시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신경계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 자리에 단단히 서 있다. 나는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상대방의 신경계가 당신의 상태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감 있는 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의 내적 상태를 조절하여 자신감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방식이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당신이 숨쉬는 방식이 당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미묘하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몸이 전달하는 상태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구축하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당신 삶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의 환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그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러한 수준의 연결을 정상으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의 무례함에 대한 용인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무례함이 더 이상 당신의 내적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맑은 공기만 마시던 사람이 탁한 공기가 가득한 곳에 들어갔을 때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울타리를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거나 혹은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존중받는 관계를 경험하고 나면 당신의 시스템은 그보다 못한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감으로, 호흡으로, 자세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이 애초에 생존할 수 없는 삶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단단할 때 세상은 당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당신 고유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곳,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가슴 아픈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말과 눈빛, 모든 상호작용이 당신의 자존감을 날카롭게 벼리거나 혹은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침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실, 혹은 오랜만에 가족 모임, 그곳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쳐다봅니다.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묵살합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웃음은 결코 눈에 닿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혹은 움츠러들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분일 겁니다. 당신은 힘과 명료함, 그리고 완벽한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5가지 정교한 방법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뇌과학과 행동심리학,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조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례함이라는 외부 자극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당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도록 당신의 신경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직관에 가장 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략적 무반응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의 뇌는 사실 당신의 피드백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 표정, 자세, 목소리 톤에서 약점이나 감정의 동요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침묵, 수동적이거나 위축된 침묵이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에서 비롯된 침묵은 상대방에게 지배적인 신경생리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뇌의 전두엽 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감정과 충동을 관장하는 상대방의 변연계가 날뛰는 동안 당신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은 차분하게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짧지만 강력한 침묵의 순간이 관계의 역학을 당신의 통제하에 두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몸의 언어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소통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어깨는 내리되 당당하게 펴고 턱은 치켜들지 않은 채 수평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시선, 공격적이지 않지만 흔들림 없이 상대를 응시하는 그 눈빛. 수많은 연구 결과는 자신감 있는 자세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내적 상태를 재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자신감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종종 말하는 기세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면의 단단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언어적 아우라와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말하되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었을 때 차분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짚어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명료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제 말을 여러 번 끊으셨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서 끝내십시오. 사과도 장황한 부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명확하게 지목하는 순간 상대방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그 행동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네 번째, 누가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이나 관심을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례함은 종종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설명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는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거리두기는 매우 효과적인 신경학적 도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 안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 혼란을 유발한다면 가장 전략적인 움직임은 그 사람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지키는 자기조절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관계망을 구축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건강하게 자극하며 존중하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운다면 당신의 뇌는 관계의 기본값을 새롭게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뇌가소성, 즉 경험을 통해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신경 시스템이 이미 올바른 종류의 긍정적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엉뚱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린 자존감을 강화하는 신경회로를 단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움찔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서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처받은 감정이 아닌 당신의 단단한 중심에서부터 대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공간에서 가장 강한 신경계를 가진 사람은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끝까지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하는 순간 그 어떤 무례한 목소리도 당신의 중심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전략적 무반응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게임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의 생물학적 본능은 즉각 반응하길 원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턱이 경직됩니다. 뇌의 편도체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도권을 그들의 행동에 예속시키는 셈이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당신의 신경계에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줍니다. 교감신경계의 투쟁도피 반응에서 부교감신경계의 휴식대응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전술적인 행동입니다. 압박 속에서 심박수를 낮춰야 정확하게 관역을 조준할 수 있는 특수부대 요원처럼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예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적 혼란을 주는 대신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즉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발 앞에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 관계의 규칙을 새로 씁니다. 이제 당신이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것, 바로 당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둥글게 말린 어깨, 얕은 호흡,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으로 방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방어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취약함이라는 신호를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뇌는 그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그들 내면의 지배적이거나 무시하는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세를 바꾸는 순간 어깨를 펴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며 상대를 차분히 응시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신경계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 자리에 단단히 서 있다. 나는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상대방의 신경계가 당신의 상태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감 있는 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의 내적 상태를 조절하여 자신감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방식이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당신이 숨쉬는 방식이 당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미묘하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몸이 전달하는 상태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구축하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당신 삶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의 환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그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러한 수준의 연결을 정상으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의 무례함에 대한 용인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무례함이 더 이상 당신의 내적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맑은 공기만 마시던 사람이 탁한 공기가 가득한 곳에 들어갔을 때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울타리를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거나 혹은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존중받는 관계를 경험하고 나면 당신의 시스템은 그보다 못한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감으로, 호흡으로, 자세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이 애초에 생존할 수 없는 삶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단단할 때 세상은 당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당신 고유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곳,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가슴 아픈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말과 눈빛, 모든 상호작용이 당신의 자존감을 날카롭게 벼리거나 혹은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침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 회의실, 혹은 오랜만에 가족 모임, 그곳에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쳐다봅니다.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고 당신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묵살합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 웃음은 결코 눈에 닿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상처받고 분노하고 혹은 움츠러들죠.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고자 하는 분일 겁니다. 당신은 힘과 명료함, 그리고 완벽한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당신을 위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루는 5가지 정교한 방법을 안내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뇌과학과 행동심리학,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에 기반한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조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례함이라는 외부 자극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단 한마디 말 없이도 당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도록 당신의 신경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우리의 직관에 가장 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략적 무반응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때 그들의 뇌는 사실 당신의 피드백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 표정, 자세, 목소리 톤에서 약점이나 감정의 동요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침묵, 수동적이거나 위축된 침묵이 아닌 고요하고 단단한 중심에서 비롯된 침묵은 상대방에게 지배적인 신경생리학적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뇌의 전두엽 통제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감정과 충동을 관장하는 상대방의 변연계가 날뛰는 동안 당신의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은 차분하게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짧지만 강력한 침묵의 순간이 관계의 역학을 당신의 통제하에 두게 만듭니다. 두 번째, 당신의 몸의 언어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소통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어깨는 내리되 당당하게 펴고 턱은 치켜들지 않은 채 수평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시선, 공격적이지 않지만 흔들림 없이 상대를 응시하는 그 눈빛. 수많은 연구 결과는 자신감 있는 자세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내적 상태를 재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으로 자신감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종종 말하는 기세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면의 단단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언어적 아우라와 같습니다. 세 번째,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말하되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경계를 넘었을 때 차분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짚어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명료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방금 제 말을 여러 번 끊으셨는데 그 점은 유감스럽습니다.
거기서 끝내십시오. 사과도 장황한 부연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그 행동을 명확하게 지목하는 순간 상대방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그 행동에 직면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네 번째, 누가 당신에게 접근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의 시간이나 관심을 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례함은 종종 당신의 경계선을 시험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경계선은 설명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용납하는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거리두기는 매우 효과적인 신경학적 도구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 안에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 혼란을 유발한다면 가장 전략적인 움직임은 그 사람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스스로의 내면을 지키는 자기조절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관계망을 구축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건강하게 자극하며 존중하는 사람들로 주의를 채운다면 당신의 뇌는 관계의 기본값을 새롭게 설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뇌가소성, 즉 경험을 통해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신경 시스템이 이미 올바른 종류의 긍정적 피드백을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엉뚱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현실에 단단히 뿌리내린 자존감을 강화하는 신경회로를 단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과소평가하거나 무례하게 굴거나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움찔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지도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고요히 서서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상처받은 감정이 아닌 당신의 단단한 중심에서부터 대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공간에서 가장 강한 신경계를 가진 사람은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폭발할 때 끝까지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하는 순간 그 어떤 무례한 목소리도 당신의 중심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전략적 무반응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도 하기 전에 게임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당신의 생물학적 본능은 즉각 반응하길 원합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장되며 턱이 경직됩니다. 뇌의 편도체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도권을 그들의 행동에 예속시키는 셈이죠.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멈춤이 당신의 신경계에 안정을 되찾을 시간을 줍니다. 교감신경계의 투쟁도피 반응에서 부교감 신경계의 휴식 대응 상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전술적인 행동입니다. 압박 속에서 심박수를 낮춰야 정확하게 관역을 조준할 수 있는 특수부대 요원처럼 당신은 명확하게 생각하고 예과 수술처럼 정교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적 혼란을 주는 대신 당신은 훨씬 더 강력한 무기, 즉 통제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발 앞에서도 통제력을 잃지 않는 사람이 그 관계의 규칙을 새로 씁니다. 이제 당신이 입을 열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것,
바로 당신의 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둥글게 말린 어깨, 얕은 호흡, 불안하게 흔들리는 시선으로 방에 들어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방어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취약함이라는 신호를 방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뇌는 그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고 그들 내면의 지배적이거나 무시하는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세를 바꾸는 순간 어깨를 펴고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며 상대를 차분히 응시하는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신경계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 자리에 단단히 서 있다. 나는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상대방의 신경계가 당신의 상태를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자신감 있는 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당신의 내적 상태를 조절하여 자신감이 당신의 기본값이 되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방식이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당신이 숨쉬는 방식이 당신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미묘하지만 즉각적인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몸이 전달하는 상태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구축하는 환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단순히 당신 삶의 배경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당신의 환경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말 그대로 그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재구성합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면 당신의 신경계는 그러한 수준의 연결을 정상으로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변화가 일어나면 당신의 무례함에 대한 용인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무례함이 더 이상 당신의 내적 모델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생 맑은 공기만 마시던 사람이 탁한 공기가 가득한 곳에 들어갔을 때 즉각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울타리를 신중하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거나 혹은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충분히 존중받는 관계를 경험하고 나면 당신의 시스템은 그보다 못한 것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감으로, 호흡으로, 자세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었음을 아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례함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함이 애초에 생존할 수 없는 삶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데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하고 단단할 때 세상은 당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당신 고유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성과 감성이 만나는 곳, 여러분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가슴 아픈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고 관계 속에서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강건함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이 마주하는 모든 말과 눈빛, 모든 상호작용이 당신의 자존감을 날카롭게 벼리거나 혹은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